큐와 큐장의 거꾸로 통합과학 지구과학 교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배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에너지와 물질의 순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지구 시스템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지구 시스템이 서로 영향을 주고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 지구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런 에너지는 어디서 오느냐? 바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태양 에너지,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이 외에도 다양한 에너지가 지구에 영향을 주지만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태양 에너지를 먼저 볼게요. 태양 에너지는 우리 시스템 상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사실상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태양 에너지는 바로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로서 그 대기와 지표에 흡수되면 구름, 바람, 비 등 기상현상도 일으킬 수 있고 식물이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양분도 만들 수가 있죠. 이 태양 에너지가 그래서 그 지구 시스템의 가장 근원적인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지구 내부 에너지인데요. 지구 내부 에너지는 말 그대로 지구 내부에서부터 만들어진 에너지예요. 이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구 내부에 있는 방사성 물질들이 있어요. 방사성 물질들은 어떤 원소가 방사성 원소가 있는데 걔네들이 붕괴를 하면 열을 내뿜게 되는데 그 에너지예요. 그래서 방사성 물질이 붕괴하며 나오는 그 에너지인데 생각보다 엄청나게 큽니다. 이 에너지로서 화산 활동이나 지진판, 판의 운동, 이런 판이라는 것은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조력 에너지입니다. 조력 에너지는 달과 태양의 인력에 의해 생기는 에너지예요. 서로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생기는 에너지로서 지구의 바닷물 같은 경우 왜 밀물과 썰물 있잖아요. 특히 서해안에 많은데 이렇게 바닷물이 밀물과 썰물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조력 에너지에 의해서 달과 태양의 인력에 의해서 잡아당겨졌다가 밀렸다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구의 바닷물을 움직여서 이런 밀물 썰물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에너지입니다. 당연히 움직이니까 운동 에너지도 생기고 그러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도 알아야 되지만 이 에너지에 의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알아야겠죠. 이런 에너지들에 의해서 지구 시스템 상에서는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특히 그 상호작용 중에 바로 물질의 순환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봐볼게요. 물질의 순환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물의 순환과 탄소의 순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두 가지를 위주로 한번 봐볼 거예요. 물의 순환이란 건 말 그대로 그 지구 시스템에 있는 권역 그 구성 요소들,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이 권역들을 물이 왔다 갔다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봐보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지금 첫 번째 여기 이거부터 보면요. 구름은 기권이죠. 구름의 이제 수증기의 형태로 기권에 물이 있을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시간이 흐르고 뭐 쌓이면은 눈으로 내리게 되겠죠. 눈이나 비로 내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물이 직권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직권에 이동한 물들은 이제 쌓여가지고 빙하가 되기도 하고 이런 빙하들이 움직이면서 직권을 깎아내기도 한다. 그렇게 영향을 주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예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눈 말고 비도 있죠. 비로 내린 물도 역시 지표와 지하를 흐르면서 풍화와 침식을 일으킨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직권에 있던 물이 흐르고 흘러서 이제 수권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럼 수권에 있던 물들은 또 증발해서 기권으로 다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이 기권으로 이동해서 이제 구름이 된 이 물들은 다시 또 비나 눈으로 내려서 또 직권으로 이동하거나 수권으로 또 이동을 할 수도 있겠죠. 또는 이제 생물들이 이제 식물을 키우려면 물을 줘야 되잖아요. 식물들이 이제 이 물을 이용해서 광합성도 하고 할 수도 있겠죠. 반면에 이 생물권에 그러니까 식물 속에 있던 그 물들은 또 식물의 증산작용 같은 것들로 인해 다시 대기 중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럼 대기 중으로 이동한 물은 또 다시 지표로 이동하거나 또 수권으로 이동하거나 계속 이 과정이 반복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물의 순환입니다. 근데 이렇게 순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태양 에너지나 조력 에너지나 그 지구 내부 에너지 같은 그런 에너지원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태양 에너지가 없으면 애초에 이런 뭐 광합성도 일어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물이 증발할 일도 없을 테고요. 이렇게 이 세 가지 에너지들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볼게요. 태양 에너지나 뭐 조력 에너지나 지구 내부 에너지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순환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탄소의 순환을 한번 보겠습니다. 탄소의 순환도 물의 순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유사해요. 지금 보면 이제 첫 번째 여기 교과서에 나온 그림을 한번 따라가면서 봐볼게요.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지금 화산이 분출할 때 직권에 있던 탄소들이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기권으로 분출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직권에서 기권으로 이동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보면은 대기 중에 생긴 이런 이산화탄소들이 광합성 과정을 통해서 식물로 다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지금 이동을 한 거죠. 그리고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직권에 있던 탄소들이 또 기권으로 이동을 합니다. 3번을 보면은. 그럼 이런 기권으로 이동한 애들은 또 이제 생물권으로 갈 수도 있겠죠. 네 번째를 보면 생명체의 호흡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가 기권으로 방출된다고 합니다. 그럼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지금 영향을 준 거죠. 그럼 이 기권에 있는 애들은 또 다시 생물권으로도 갈 수 있을 테고요. 그 다음 5번을 보면 이제 강물과 지하수는 암석에 탄산칼슘을 녹여 바다로 운반한다. 그 직권에 있던 그런 탄산칼슘 안에 있는 탄소들이 이제 바다에 녹게 된다라는 얘기죠. 수권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6번을 보면 이제 바닷물에 녹아있던 탄산이온이 탄산염으로 해저에 퇴적되어 석회암으로 저장된다. 이렇게 직권에서 이제 탄소들이 탄산염의 형태로 바다로 왔는데 얘네들이 또 가라앉아서 석회암의 형태로 직권에 저장된다는 얘기죠. 지금 보면 계속 돌고 도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들을 그냥 한번 선생님이 읽어주는 것 뿐입니다. 7번 생물의 사체가 해저에 퇴적된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화석연료나 석회암이 된다. 생물권에 있던 애들이 죽어서 이제 쌓이면은 걔네들이 화석연료나 석회암으로 직권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기권의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녹아 들어간다. 아까 기권으로 날아갔던 그 이산화탄소들이 이제 바다로 들어가서 수권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직권에서 기권 갔다가 기권에서 수권 갔다가 수권에서 직권 가거나 생물권 갔다가 뭐 생물권에서도 또 다시 직권 가고 계속 돌고 도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탄소의 순환 역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태양 에너지 그리고 지구 내부 에너지 그 다음에 그 조력 에너지 이런 에너지들이 다 영향을 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혹시나 이게 왜 영향을 주는지 모를까봐 제가 예를 들어 하나 말해보면 화산이 폭발해서 이 이산화탄소들이 기권으로 가려면 지구 내부 에너지가 필요해요. 지구 내부에서 화산 폭발을 일으키니까, 그죠? 조력 에너지에 이제 파도도 치고 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여기 있는 직권을 깎으면서 거기 있는 탄산 암석의 탄산 칼슘 같은 게 이제 바다로 또 녹게 되겠죠. 조력 에너지도 필요합니다. 생물이 호흡을 하고 광합성을 하게 만들 때는 역시나 태양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이런 지구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들에 의해서 물과 탄소가 계속해서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물질들, 즉 탄소랑 물이 순환을 하면서 에너지 역시 계속해서 순환을 하게 됩니다. 에너지도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서 순환을 하는 거죠. 가령 뭐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지구 내부 에너지에서 화산 폭발이 발생을 하죠. 그렇게 해서 날아간 여기 있는 뭐 수증기들이 이제 나중에 응결을 하면은 응결을 한다는 거는 이제 물방울이 이제 그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한다는 건데요. 수증기는 기체잖아요. 수증기 기체가 물방울 즉 액체로 변할 때 그러면 여기서 열을 방출해야 되거든요. 열의 에너지를 형태로 변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에너지도 계속해서 순환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큐바.